그런 경우 한 번은 내일이 국회 연설인데 하루 전날 10시에 저를 부르셨어요. 관저로. 그날 연설이 마무리됐었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끝냈는데 저녁 지고 주무시러 가셨다가 새로운 생각이 나셨나 봐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연설이 그게 50분짜리예요. 국회 연설은. 근데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분은 꼭 연설을 뭘 말을 하거나 쓰는 걸 앞두고 약간 이렇게 업되세요. 왜 그러시냐면 그분은 평소에 준비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쓸까 저걸 쓸까 막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하세요. 이렇게 쓰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글 쓰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관자 가서 이제 혼자 깜깜한 데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쪽에서 막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혼난 때는 대통령이 딱 부르셔가지고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너 어디 기분 너한테 내가 무서워서 말하겠냐고. 대통령이 좀 찾으면 너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기다려야지 내가 말을 하지. 그리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 어떻게 말을.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다 하세요. 그냥 아주 뒤끝이 전혀 없으세요. 막 혼내실 때는 제가 3번 그만두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너 지금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사보타지 하냐고 뭐 이러는데 다음 날은 아무 적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혼날 때마다 정말 계속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뜨겠지 그 생각이에요. 근데 3번은 진짜 심하게 혼내셔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냐면 언젠가는 이분과 헤어지겠지. 정말 마음이. 근데 사실 실제로 헤어졌죠. 근데 그때도 이제 구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쓰자고. 아니 제가 50분짜리 연설을 쓰려면요. 저는 거의 한 5일을 써야 돼요. 근데 구술을 해주시고 내려와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건 정말 대형 사고다 하고 있는데 2시 반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에? 네. 안 주무시고 기다린 거야. 틀림없이 못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됐노? 그러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얄미운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됐다. 고생했다. 막. 나한테 보내주고 자라. 고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몇 시까지 주면 되노? 그래서 5시까지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5시 딱 앉아 기다리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하나 보냈으니까 마무리는 자네가 하소. 나도 좀 눈 좀 붙이고 가야지. 그러시더니 아니 지금 나보고 마무리를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첨부 이지원 걸 봤더니 제목이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첨부문서 이걸 연설문을 열어보니까 밑을 막 내려가 봤어요. 거의 뭐 10몇 장 막 내려가 봤더니 감사합니다까지 다 쓴 거예요. 끝까지 다 쓰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전에는 되게 야속하다. 나도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혼내기만 하실까. 근데 그때 쓰신 실력을 제가 보고 그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네. 연설문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일필휘지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번 2번을 내가 보고 야, 이 정도 쓰시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나 같은 이제 수족을 하나 부리는데 이게 머리하고 손이 따로 노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 구술해주면 엉뚱한 거 써오지. 얘를 가리키면서 하려니까 5년 내내 저는 계속 지금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그분한테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글쓰기를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그분의 실력을 한번 보고 나서, 내가 그동안 이분을 모신 게 아니고 이분한테 배웠구나. 나를 많이 혼낸 건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렇게 혼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 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해저 지명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 해저 지명 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 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설린 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왔고 또 큰 관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